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주술회전에 고조 사토루가 들어간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1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주술회전의 고조 사토루 같은 경우는 주술회전에서 최강의 먼치킨 캐릭으로 압도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캐릭이죠. 사토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상 시나리오 초창기 때 한 번 했었지만 일부러 짧게 끝내버려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부러 끝냈던 여러 캐릭터를 예전과는 다른 내용으로 좀 더 장편의 시나리오로 새로 써보려고 해요. 마침 주술회전 시즌2가 방영이 되다 보니 고조 사토루가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니에 의해 가족을 잃고 오니가 된 동생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귀할대 검사가 되기로 결심한 카마도 탄지로, 그는 2년간 브로코다키 사콘지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은 뒤 선별 시험에 참가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아 시험을 통과한 뒤 정식 귀할대 검사가 되었는데, 선별 시험 과정에서부터 많은 시험자들이 오니에 의해 죽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부베키 가문의 아이들은 이 시험에 쓰였던 오니들은 가장 약한 수준의 오니들, 밖에서 활동하는 오니들은 아주 강하니 더욱 조심하라고 했죠. 탄지로는 어떻게든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그 어떤 오니와 마주치더라도 살아남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레이코를 데리러 가기 위해 스승인 우루코다키 사건지의 거처로 가게 되었는데, 그 근처에 가자마자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황급하게 뛰어가봤죠. 그곳에서는 사콘지가 힘겹게 오니들과 싸우고 있었고 이미 많은 부상을 입은 상태로 보였습니다. 탄지로는 곧바로 뛰어들어 물의 호흡을 시원해 오니들과 맞서 싸웠고 한참을 사콘지와 함께 격렬하게 싸우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한 마리까지 대치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사콘지는 이미 치명상을 입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황. 탄지로는 어떻게든 사콘지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사콘지는 벌써 이 산은 오니에게 둘러싸인 것 같다며 어서 네이코를 데리고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어떻게 스승님을 여기에 놔두고 저희들만 도망갈 수 있겠느냐며 소리쳤는데, 사콘지는 나는 이미 늦었다며 예전 현역 시절 때는 이 정도 숫자의 오니들을 상대하는 것은 가뿐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오니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강함 동안 엄청 낮은 것 같다며, 아무래도 이대로 가면 귀할 때는 물론 인류는 오니들의 먹이가 될 뿐이라며 분통해했죠. 탄지로는 어떻게든 방법이 있지 않겠냐며 희망을 놓지 않았는데, 사콘지는 이미 수많은 유능한 검사들이 오니들에 의해 죽었다며 귀할대가 무너진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한 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탄지로는 사콘지의 죽음을 슬퍼할 여유도 없이 이미 주변에는 또 다른 오니들의 기척이 느꼈기에 한시라도 빨리 네이코를 데리고 이 산을 빠져나가야 된다고 판단했죠. 그렇게 산을 내려가던 중 탄지로는 오니들을 마주치게 되었고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도 많은 오니들과 싸웠던 터라 탄지로의 체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 오니들은 탄지로에게 덤벼들었고 탄지로는 그 공격에 날아가 나뒹굴게 되고 말았죠. 그때 네이코가 탄지로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오니들은 그런 네이코를 보고선 이 녀석은 아주 이상한 오니구나, 잡아다가 그분께 보여드려야겠군 라고 하며 네이코에게 뛰어들었습니다. 탄지로는 안돼, 네이코에게 손대지마 라고 소리쳤는데, 그 순간 이것들은 뭐지? 이 녀석들이 야각학장이 말했던 오니인가? 라며 의문의 남자가 그 오니의 공격을 막아선 채 있었죠. 그 오니는 뭐냐, 이 녀석은 어느새 여기까지 온 거지? 라며 다시 주먹을 휘둘렀고, 그는 그 주먹을 여유롭게 전부 피해버린 뒤 이봐 나는 이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우선 우리 대화를 좀 해볼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오니들은 전부 다 그에게 덤벼들었는데, 그 순간 그 남자는 순식간에 그 오니들을 전부 다 발로 차 날려버렸죠. 탄지로는 압도적인 실력을 지닌 그를 보며 당황했고, 그는 이 녀석들은 원래 말이 안 통하는 녀석인 건가? 이봐 이 세계인, 이 녀석들은 정체가 뭐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탄지로는 저 녀석들은 오니, 인간들을 잡아먹는 존재라고 했죠. 그 말 듣자 그렇군, 그렇다면 뭐 없애버려도 되는 거겠지? 라고 하며 빠르게 뛰어가 그 오니들을 6탄전으로 모두 박살내버렸고, 탄지로는 인간이 맨손으로 오니들의 몸을 저렇게 박살낼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니들은 전부 다 다시 일어났고, 그는 분명 척추나 목뼈를 부러뜨려놨는데 재생을 하는 건가? 라며 흥미로워했고, 탄지로는 저들은 태양의 힘이 담긴 일륜도로 목을 베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요 라고 했죠. 그러자 나는 그 일륜도라는 게 없는걸? 이라고 했고, 탄지로는 그럼 제 칼이라도
라며 칼을 빌려주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는 손을 뻗더니 그 오니들을 전부 먼지로 만들어버렸고 그 앞쪽의 나무들까지 전부 사라져버린 게 보였습니다. 탄지로는 그 힘에 충격을 먹고 도대체 당신은 정체가 뭐죠? 라며 자신의 볼을 꼬집어봤죠. 그는 내 이름은 고조 사토루, 최강의 주술사다. 방금은 좀 내가 과한 거 같네? 이 세계에 왔다고 조금 신나버린 모양이야 라고 했습니다. 고조 사토루는 도쿄 주술고등전문학교의 교직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학장인 야가마 사미치가 긴이 불러 그곳에 갔는데 야가 학장은 최근에 자꾸만 이곳의 주령들이 들끓게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그것은 바로 다른 세계로부터 자꾸만 엄청난 공포심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 세계와 다른 세계에 어떤 틈이 생겼고 그 세계에는 어떤 강력한 무언가가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있기에 그 틈을 통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토루는 그렇다면 그 틈을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야가 학장은 그 틈은 아무래도 이곳에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그 세계에서 막아야 하는 것 같다고 했죠. 그의 사토루는 그 말은 즉 제가 그곳에 가서 해결하라고 하는 건가요? 라며 부척이나 귀찮은 표정을 지었고 야가 학장은 이번에 스쿠나를 삼킨 이타도리 유지를 사형시키자는 윗선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보류를 시켜 주술계 원로들께 밉보였다 보니 네가 이번 건을 해결해야 앞으로 더 귀찮은 일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고조 사토루는 거참 윗대가리들은 참 속이 좁다니까 전부 다 죽여버릴까? 라고 살짝 정색을 했다가 야가 학장이 식은땀을 흘리자 하하 농담 죽이는 건 언제라도 가능하니까 지금은 살려두도록 하죠 라고 말하며 그 이세계와의 틈으로 가게 되었죠. 고조 사토루는 시공간을 조작할 수 있는 주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세계의 틈을 보고선 그곳의 정보를 파악했고 그대로 탄지로가 있던 세계로 공간 이동을 해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사토루는 탄지로에게 이곳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무잔이라는 대초의 오니가 오니들을 만들고 있고 예전에는 오니들이 밤에 숨어서 인간들을 은밀하게 살해했다면 최근에는 오니들이 대놓고 밤에 활동하며 인간들을 잡아먹거나 다른 인간들을 오니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토루는 그렇구나. 그래서 밤만 되면 인간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해지고 그 여파가 우리네 세계까지 오는 거였군. 그렇다면 그 태초의 오니를 죽이고 나머지 오니를 대체하면 모두가 평화로워지겠네? 라며 기지개를 쭉 폈죠. 그러다가 슥 네이크를 보고선 그런데 이 오니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이 아이는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지난 2년간 인간에 대한 공격성을 띠지 않았다며 스승인 사콘지 씨는 이 아이가 분명 무잔의 혀를 찌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말하시곤 했다고 했습니다. 사토루는 그렇다면 일단 그 무잔이라는 녀석을 잡기 위해 피살대 수장을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지?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저도 이제 막 피살대원이 된 상황이라 잘 모른다며 죄송하다고 했죠. 사토루는 뭐 다른 세계로 여행도 왔으니 느긋하게 오니들을 대체하다 보면 언젠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며 저벅저벅 걸어갔고 일단은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볼까? 라며 번화가가 있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가게에 불이 전부 다 꺼져 있었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하나 없었죠. 사토루는 뭐야 너무 다들 오니에게 쫄아 있는 거 아니야? 밤에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라며 툴툴거렸는데 그때 인간의 냄새를 맡고 온 오니들이 그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토루는 어우 밖에 나오기만 하면 오니들과 마주쳐서 그런 건가? 라고 하며 빠르게 뛰어가 그 오니들을 박살내버렸죠. 탄지로는 고조씨는 진짜 인간이 아닌 강함을 지니고 있어 라고 또다시 감탄했는데 그때 사토루는 갑자기 어떤 인적 드문 골목길에 가더니 손을 빚어었고 그러자 그곳에는 어떤 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갑자기 벽에서 문이 생겼다? 라며 놀랐는데 사토루는 여기에 웬 결계가 있는 거지? 라며 그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러자 그곳에는 아주 커다란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은 마치 병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놀라운 얼굴의 타마요 요시로가 문을 열고 나왔고 인간이 어떻게 우리 결계를 뚫고 온 거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사토루는 오니 주제에 아주 으리으리한 곳에서 살고 있구나 라며 그들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왔는데 타마요는 사토를 보고선 이 남자는 그야말로 괴물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고 이 남자에게 대항하는 순간 죽게 될 거라는 걸 알았죠. 그러다가 옆에 있는 피살대원복을 입고 있는 탄지를 보고선 나는 인간들의 적이 아니라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알려줄 테니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했죠. 사토루는 이 여자는 엄청 대화가 잘 통하는데? 라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고 타마요는 최근에 일어난 어떤 이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원래 무잔에게 지배받는 오니였는데 300여 년 전 어떤 검사에 의해 무잔이 패배하게 되었고 그때 자신은 힘이 약해진 무잔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원래 무잔은 그때 이후로
조용히 잠적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최근 2년간 마치 무잔이 이 세계를 지배라도 하라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오니들을 불어넣었고 그의 인간의 군대와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 조직까지 전부 무너뜨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수백 년간 오니와 대적하던 귀살대검만이 남았는데 그 귀살대 검사들의 숫자도 현저하게 줄었고 지금은 줄급의 검사들만이 남아있는 상태. 하지만 이 상황이라면 그들도 결국 오래 못 버티고 전부 죽게 될 거라고 했죠. 지금 현 상황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 예전 해옵을 쓰는 그 검사가 환생한다고 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고 건물 곳곳이 파괴되고 있었죠. 밖에 나가보니 그곳에는 스사마루와 야바가 있었고 이런 곳에 오니와 인간이 숨어있다니? 라며 씨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타마요는 사토루에게 당신의 결계를 부숴버린 탓에 다른 오니들이 이곳을 찾아냈다며 불안에 떨게 되었죠. 그때 스사마루는 자신의 색칠공을 여러 개 던졌고 야바가 그 공에 혈기를 섞어 궤도를 엄청나게 비틀어냈습니다. 타니로는 그 엄청난 속도의 공을 보며 고조씨 피하세요 라고 소리쳤는데 사토루는 전혀 피할 생각이 없는 듯 가만히 있었고 스사마루는 멍청한 녀석 그렇게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피할 수 없는 거다 라고 했죠. 그렇게 색칠공이 사토루에게 날아갔는데 사토루는 아무렇지 않게 서 있음에도 그 색칠공은 사토루의 앞에 멈춰서 버렸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스사마루는 자신의 색칠공이 사토루의 앞에 전부 멈춰서 버린 것을 보고 당황하며 야바에게 네가 장난친 거야? 장난 그만 쳐 라고 소리쳤죠. 야바는 나는 장난친 적 없다며 너야말로 더 힘껏 던지라며 반발했습니다. 그의 스사마루는 다시 여러 개의 색칠공을 날려댔고 야바는 더욱더 그 공에 힘을 실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토루의 눈앞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죠. 사토루는 이거 보니까 피구가 생각이 나네? 전세계 피구대회가 있다면 내가 우승할 텐데 말이야 라고 하며 손가락을 쓱 들었고 사토루 앞에 멈춰서 있던 공들은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 야바바 스사마루의 온몸을 강타해버렸습니다. 스사마루는 걸레짝이 된 몸으로 부들거리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는데 사토루는 나는 끌어당기는 인력과 밀어내는 청력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런 건 쉬운 좀 먹기라며 손가락을 하나 자신의 눈앞으로 올리자 스사마루와 야바는 순식간에 몸이 먼지처럼 갈려버렸죠. 타마요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 인간이 맞나요? 혹시 신이 아닌가요? 라고 물었고 사토루는 하하 나 인간 맞는데? 아무리 나라고 해도 내가 파괴된다면 죽게 될 거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타마요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단 말은 내 말고 다른 곳은 파괴되어도 죽지 않는다는 소린가? 라며 어리둥절했죠. 그뒤 타마요는 무잔의 피와 가까운 12개월의 피를 모아오면 레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고 그 12개월 중에 하요노 오니가 나타공호산이라는 곳에 엄청난 거미오니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토루는 그 12개월의 녀석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은걸? 이라고 한 뒤 곧바로 그곳을 향해 출발했고 나타공호산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사방군데에 거미줄이 젖어 있고 바닥에는 맹독성 거미들이 우글우글한 상황이었죠.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싸우고 있는 소리가 들렸고 탄지로와 사토루는 그곳으로 가봤는데 그곳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라타와 힘겹게 혼자서 여러 마리의 거미오니들과 싸우고 있는 기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토루는 저 사람도 귀살대 검사인 거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방해하면 실례인가? 라며 능청스럽게 물었고 타니로는 저번 예전에 저를 도와줬던 수주 토미오카 기우씨라며 저분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뛰어들었죠. 기우는 자신의 동기이자 살아남은 몇 안되는 귀할대 검사인 무라타를 구하기 위해 나타고무산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거미오니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탄지로도 합세해서 기우와 함께 싸웠는데 기우는 유감이지만 탄지로의 실력 정도로는 자신과 함께 이 산에 있는 오니들을 전부 퇴치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죠. 일단 이곳에 오니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알았으니 이 산을 빠져나간 뒤 다시 다른 주들과 함께 와야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토루가 뛰어나가 거미오니들을 원투펀치로 박살내기 시작했고 기우는 사토루의 움직임을 보고선 아주 간결하고도 정확한 펀치 거기에다가 엄청난 파괴력까지 지닌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저분은 우리 인류의 희망이라고 인간이면서 주술을 쓸 줄 아신다며 괜히 자신이 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러자 사토루의 앞에는 더 많은 거미오니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간부급의 오니들도 있었죠. 기우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저렇게 많은 오니들을 한꺼번에 상대하기에는 무리다 라고 하며 자신도 가사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사토루는 참 원래 약한 녀석들이 이렇게 몰려다닌 법이지
라고 하며 순전술씨 아오를 시연한 뒤 가상의 투사체를 만들어 그 오니들이 있는 곳을 그대로 조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 공격 한 방으로 대부분의 오니들은 가루가 되어버렸고 겨우 그 공격의 반경에 벗어나 있던 오니들도 너무 커다란 데미지에 몸을 제대로 재생시키지 못하고 있었죠. 사토루는 대장은 도망가는 중인가? 라고 하며 씩 웃었고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본 루이는 저자는 괴물이야, 빨리 그분께 알려드려야 해 라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루이의 몸은 어떤 힘에 의해 끌려갔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앞에는 사토루가 서 있었죠. 사토루는 네가 12개월의 온이구나, 확실히 다른 온이들과는 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루이는 건방진 인간 따위가 어딜 감히 라고 하며 바라카드 자신의 최대 거미 혈기술을 시작한 뒤 사토루에게 날렸고 그 거미줄은 사토루를 고치처럼 만들어버렸죠. 루이는 씩 웃으며 이 정도면 고치 안에서 몸이 작살이 났겠구나 라고 했는데 보통 이 상황에서는 고치 안에서 피가 터져 나오거나 뼈가 으깨지는 소리가 났어야 했는데 그런 낌새가 없었고 더욱 힘을 주어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도 더 이상 압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거미줄은 터져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안에는 멀쩡하게 서 있는 사토루만 있었죠. 루이는 이건 말도 안 돼, 네 녀석은 괴물이냐? 라며 놀랐고 사토루는 뭐 사실 어릴 때부터 맨날 들었던 소리긴 해 라고 한 뒤 루이의 온몸을 아오로 전부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 뒤 그들은 귀할대 본부에 가게 되었고 오랜만에 하얀의 오니를 되찾았다는 소식은 귀할대 당주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되었죠. 원래였으면 하얀의 오니들을 퇴치하는 것은 간혹 있었지만 오니들이 갑작스레 강해진 지금은 이전에 있던 하얀의 오니들의 힘이 상현의 오니와 비슷할 정도로 강해진 상태, 사실상 귀할대에겐 절망적인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주들은 하얀의 오니를 퇴치한 게 기우가 아닌 의문의 남자라는 것에 더욱 주목을 했고 교메이는 저자는 눈 가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나와 비슷한 메인인가? 라고 했죠. 그의 사토루는 잉? 내 눈은 멀쩡하다고 이건 무엇을 하고 다니는 거야? 라며 능청을 떨었고 주들은 그런 사토를 보며 저렇게 가벼워 보이는 인간이 하얀을 퇴치했다는 건가? 라며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토루는 나는 이 세계에서 이곳으로 왔고 이곳에 있는 무잔이라는 녀석과 오니들 때문에 우리 세계에 악영향이 오고 있으니 그걸 없애주려고 한다고 했죠. 그의 주들은 이런 암울한 상황에 우리를 한 명이라도 더 도와주겠다는 인물이 있다면 좋다며 사토루를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탄지로가 데리고 다니는 오니 네지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부야키 당주는 사콘지에게서 받은 편지에 지난 2년간 네지코는 인간을 잡아먹지 않았고 무장의 저주에도 걸리지 않은 돌연변이라며 분명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지켜보자고 했죠. 그 뒤 염주 랭곡 큐조로는 무관열차에서 벌어진 승객 실종 사건을 조사하러 간다고 했고 사토루는 나도 따라가겠다고 하며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열차에 타게 되었고 쿄로는 타자마자 주변을 경계하며 돌아다녔는데 사토루는 기차에 탔으면 도시락을 먹어야 낭만이라며 긴장 풀고 도시락이나 까먹자며 먹기 시작했죠. 쿄로는 그의 도시락을 먹고 우마이로 외쳤고 사토루는 그 소리가 경쾌하다면서 희죽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쿄로는 무언가 엄청난 수면력이 몰려왔고 그대로 그곳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잠에 빠지게 되었죠. 그곳에 있던 하연이 렘무는 이 열차에 타는 순간 모두가 잠에 빠지게 되지 그것을 알아챌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 라고 하며 객실로 내려왔고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 쿄요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렘무는 아직도 살아남은 귀할대 검사가 있다니 아무래도 이 녀석은 주급의 검사인 것 같군, 곧바로 숨통을 끊어주마 라고 하며 날카로운 손톱을 쿄요로를 향해 찌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나 아직 안 자는데?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옆을 봐보니 사토루가 웃고 있었습니다. 렘무는 뭐야 어떻게 잠에 들지 않은 거지? 눈 가리개를 하고 있어서 숙면을 취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라며 당황했죠. 사토루는 그 무잔이라는 녀석이 어디인지 말해줄래? 저번에 하야노의 오니를 죽일 때 묻는 걸 깜빡했지 뭐야? 라고 했습니다. 렘무는 그런 걸 말해줄 듯 싶냐며 수면 혈기술을 시전했는데 그 혈기술은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걸리는 메커니즘이었기에 안대를 하고 있는 사토루에겐 전혀 통하지가 않았죠. 사토루는 하긴 너넨 정보를 발사하면 저주로 죽는다고 했나? 내가 그 저주를 풀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말해줄래? 라고 했습니다. 렘무는 그저 사토루가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며 수면 혈기술이 통하지 않는다면 내게도 다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며 곧바로 객실 곳곳에 촉수들을 소환해 사토루를 향해 공격했죠. 하지만 그 촉수들은 사토루의 앞에서 모두 멈춰섰고
엠무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토루는 이 열차의 벽면과 융합을 한 상태인가? 라고 하며 청력을 이용해 열차에 있는 엠무의 세포를 전부 외부로 날려버렸죠. 그 여파로 열차는 멈추게 되었고 엠무는 바닥에 떨어진 뒤 다시 몸을 재생했는데 자신이 열차에서 쫓겨날 줄은 몰랐다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때 엠무의 앞에 툭 하고 가볍게 착지한 사토루는 그대로 엠무의 목을 뽑아버린 뒤 온몸을 소멸시켜버렸죠. 그러자 엠무의 혈기술에 걸린 큐로가 깨어나게 되었고 주가 되어서 오니와 싸우는데 잠만 자고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엠무 녀석을 처치하다니 날 즐겁게 해줄 녀석이 나타난 건가? 라며 눈에 상현상의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저벅저벅 걸어왔죠. 큐로는 저 녀석은 정말로 위험한 오니 이번에는 자신이 상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토루는 그래? 그럼 나는 구경을 해야겠군 이라며 뒤로 물러났고 아카자와 큐로는 그대로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확실히 아카자의 전투력이 큐로보다 한 수 위였고 아카야는 몸이 회복되지만 큐로는 상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야는 그럼 큐로에게 넌 이미 한쪽 눈도 잃게 되었고 내장도 파열되어버린 상태 이대로면 죽게 될 테니 오니가 되어서 그 상처를 회복시키라고 제안했죠. 큐로는 나는 오니가 되어 평생을 수치스럽게 살 바에는 인간으로서 명예롭게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화야메오 오이 연옥을 시전했고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게 되었죠. 아카는 거참 아쉽다며 파괴사를 시전했고 그 둘은 엄청난 에너지의 공격으로 서로를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큐로의 연옥과 아카자의 파괴사 공격 사이에 사토루가 난입한 뒤 두 공격 다 막아버렸고 자자 땡땡땡 이 싸움의 승자는 바로 아카자입니다 라고 말했죠. 아카는 이 자식은 뭐지? 라며 당황했고 큐로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황당해했습니다. 그의 사토루는 큐조로에게 그대로 둘이 부딪혔다면 넌 죽게 되었을 거야 라고 말했고 큐로는 난 죽음 따윈 두렵지 않다 내 검사로서의 마지막 공격을 막아버리다니 라며 분통했죠. 사토루는 자 너는 싸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 녀석이니 이번엔 내가 상대를 해주지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때 사토루는 아카자에게 싸우기 전에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 네가 지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기로? 라고 했죠. 아카야는 그럼 네 녀석이 지면 내게 뭘 해줄 거냐? 라고 묻자 사토루는 엄청나게 당황하며 내가 진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뭘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는걸? 이라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카자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지은 뒤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며 내가 이기면 기살대의 본부를 알려달라고 했죠. 그의 사토루는 오케이 지구도 딴 말하기 없기다 라며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야는 여유롭게 손을 까딱거리며 덤벼보라고 도발하고 있는 사토를 보며 무척이나 열이 받았고 곧바로 파괴사 공격을 시전한 뒤 사토루에게 뛰어나갔죠. 아카자가 사토루의 가까이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토루는 피할 기미조차 없었기에 아카야는 입만산 싱거운 녀석이군 이라며 주먹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사토루의 눈앞에서 아카자의 주먹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고 다시 한번 여러 번 연타를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사토루의 몸에 닿을 수가 없었죠. 사토루는 이건 무한 주술 무언가가 나에게 다가올수록 그 속도는 점점 느려지게 되고 결국 일정 거리 안으로는 절대 다가올 수 없게 되지. 이 무한이 발동되는 동안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그 어떤 짓을 해도 내게 피해를 입힐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이걸 하루 24시간 유지시킬 수 있단다 라고 했습니다. 아카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당황했고 사토루는 자신의 손을 펼쳐보더니 내 손을 빌어 한번 잡아보라고 했죠. 아카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사토루의 손에 자신의 손을 가까이 대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토루는 그런 아카자의 손을 잡을 수 있었고 나는 그런데 너를 만질 수 있어 엄청나지? 라고 한 뒤 그대로 아카자의 손을 잡은 채 좁히기 시작했죠. 아카자는 주먹 한 방 한 방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 피를 토했고 이런 상식을 벗어난 인간이 또 있다니 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토루는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카자를 박살내갔고 아카자의 재생 속도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죠. 사토루는 아카자에게 이 정도면 내가 아주 가뿐하게 이겨버린 것 같은데? 라고 한 뒤 내 녀석들이 최근 몇 년간 갑작스레 세력을 넓히고 인간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물었습니다. 아카야는 이제는 이길 수가 없는 자라는 거 알았기에 약속대로 현재 오니르에게 떨어진 명령에 대해서 말해주게 되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최대한 인간들을 죽이고 오니로 만들면서 푸른 피아나라는 것을 찾거나 돌연변이 오니를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토루는 푸른 피아나나 돌연변이 오니를 왜 찾는 거냐 묻자 그것은 오니의 약점인
태양을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의 사토루는 흥미롭다는 듯이 어라? 우리 귀살대 쪽에 무장의 지배를 벗어난 여자원이 하나가 있는데? 라고 말했고 아카자는 그런 걸 내게 말해줘도 되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토루는 그 온이는 타쿠바카 사키스게 자리 잡은 귀할대 본부에 있어 너넨 지금껏 그곳은 못 찾은 거지? 라며 능청스럽게 말했죠. 쿄로는 그 말에 당황하며 사토루 그건 급비사항이다. 저자는 텔레파시를 통해 무잔에게 그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토루는 말실수 큰일 났네? 라며 머리를 극적인 뒤 이 정도면 서로 원하는 정보는 어느 듯하니 이쯤에서 서로 물러나는 거 어때? 라고 했죠. 아카자는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는 것에 얼떨떨했고 이 사실을 그대로 무장에게 알리기 위해 재빨리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쿄조와 함께 귀할대 본부로 생환하게 된 사토루. 쿄로는 우리의 정보를 오니에게 알려줘 버린 것은 무슨 속셈이냐고 화를 냈고 귀살대 상주 역시 지금의 귀살대 상황으로는 이산 말고는 오니들의 눈을 피해서 다른 곳에다가 본부를 차릴 수가 없다며 난처해했죠. 그의 사토루는 걱정하지 말라며 레이코를 미끼로 삼아 한꺼번에 몰려온 오니들을 선멸해버리면 된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타니로는 그렇게 위험한 일에 내 동생을 왜 미끼로 삼느냐며 분개했지만 사토루는 아무렇지 않게 오니 1000마리가 온다고 해도 내가 이긴다며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죠. 그리고 이곳에는 나 혼자 있어도 되니까 무서운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도 좋다고 말했는데 귀할대 주들 중 그 누구도 떠나지 않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싸워보자며 어차피 오니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고 귀할대 검사의 숫자가 줄어든 지금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불리해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아카자의 말을 듣게 된 무자는 드디어 돌연변 오니를 찾았다고? 이 순간을 위해 1000년 동안을 기다렸다. 정말 좋은 정보를 가졌다 아카자. 역시 너는 내 가장 충실한 부하다 라고 칭찬했죠. 하지만 아카자 입장에서는 고조 사토루란 괴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쩌면 커다란 함정이 도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딱히 별다른 수가 없어 보였기에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부자는 모든 12개월의 오니들을 총집합시켰고 12개월에 준하는 힘을 가진 모든 오니들도 한 곳에 불러 모으기 시작했죠. 이번에 내가 태양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불사의 군대가 될 거라며 곧바로 출격해 그 네이코라는 오니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오니들이 순식간에 귀할대 본부가 있는 산을 봉쇄한 뒤 서서히 거리를 접혀나갔고 주들은 수많은 오니들의 귀기에 반응해 한껏 긴장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선 마침내 눈앞까지 다다르게 되었는데 사토루는 그들을 쓱 보고선 하찮은 녀석들 말고 12개월들 그리고 무장을 보고 싶은걸? 이라고 하며 그대로 아카를 사용해 앞으로 다가온 오니들을 단번에 쓸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 사토루는 빠르게 앞으로 뛰어나갔고 하연이, 하연삼, 하연사, 하연육의 오니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하연일의 오니로 발탁된 귀할대 출신의 카야쿠를 마주치게 되었죠. 카야쿠는 사토루를 보고선 미허가 뭐지? 귀할대 주의 검사를 내 번개호흡으로 베어버리려고 했는데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사토루는 번개호흡? 말로만 들으면 엄청 거창해 보이는데? 한번 보여줄래? 라고 했고 카야쿠는 크크 내 번개호흡은 검술 중에서도 가장 빠르기로 유명한 검술 니허은 배인 줄도 모르고 죽을 거다 라고 하며 번개호흡을 지어냈고 그대로 사토루를 향해 뻗어나갔죠. 그런데 어째선지 아무리 달려나가도 사토루와 가까워지지 않는 느낌이었고 사토루가 뭐야 안 오고 그 정도 속도면 한숨 자고 와도 되겠는걸? 이라고 했습니다. 카야쿠는 이게 아닌데? 라며 뒤로 물러선 뒤 다시 번개호흡을 시전했는데 그 순간 사토루가 어느새 옆으로 다가와 카야쿠의 머리를 뽑아 던져버렸죠. 사토루는 꼭 약해 빠진 것들이 어줍지 않은 기술 가지고 자신들이 빠른 줄 안다니까? 앞으로 가장 빠르다거나 가장 강하다거나 하는 말 뒤에는 고조 사토루 제외 라는 말을 붙이도록 이라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뒤 사토루는 그 모습을 얼떨떨하게 바라보고 있던 나머지 하연들을 순식간에 작살내버렸고 여유롭게 상인의 오니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뒤로 상인의 오니 6마리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아카자만이 어휴 X됐네 쟤는 못 이기는데 라는 생각으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무잔이 엄청난 기를 내뿜으며 사토루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사토루가 상인들을 제치고 무장의 옆으로 다가갔고 오 미허기 태초의 오니 무장이구나 라고 했죠. 그때 무장은 사토루가 다가온 것을 눈치도 못 채었기에 당황하며 곧바로 사토루를 향해 촉수를 휘둘렀고 사토루는 여유롭게 그 촉수를 피해버린 뒤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사토루는 역시 네 녀석 우리 세계의 줄사에게 술식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 라며 슬슬 정체를 드러내지 그래? 라며 다른 어두운 곳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고조 사토루
역시 이 녀석이 여기에 와 있었던 건가? 어쩐지 오니들이 갑작스레 죽어나가는 게 이상했는데 말이야 라고 하며 누군가가 걸어 나왔고 사토루는 그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는 바로 자신의 주술고등전문학교의 동창이자 절친이었던 게토 수구루였기 때문이었죠. 사토루는 수구루 넌 내 손으로 분명히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고 수구루는 정말 그땐 너무했지. 그래도 네가 그때 내 몸을 소멸시키지 않았기에 난 다시 되살아날 수 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사토루는 아무리 그때의 기억을 되새겨봐도 자신이 분명 과거에 수구루의 숨통을 끊었었고 수구루는 반전술식을 사용할 수 없기에 되살아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지? 라며 의아해했죠. 게토 수구루는 하하 사토루 내가 게토 수구루인 것을 못 믿겠나? 네가 한번 죽였던 게토 수구루라고 라며 웃었고 사토루는 육체도 주력도 이 육안에 비친 정보는 네가 게토 수구루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내 영혼이 그걸 부정하고 있어. 어서 대답해. 넌 누구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수구루는 기분 나빠. 어떻게 한 거지? 라며 머리의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는 어떤 이상한 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토루는 벙찌고 말았고 그 순간 상현의 오니들이 사토루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죠. 그때 무잔도 틈을 놓치지 않고 수많은 촉수를 끄집어내 사토루의 몸을 향해 날렸습니다. 그러자 사토루가 있던 곳은 조투하가 되어버렸고 무잔은 수구루님 저 건방지자는 저희가 처치했습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먼지가 거치자 멀쩡히 서있는 사토루가 있었고 사토루는 지금껏 까불거렸던 분위기가 싹 가셔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토루는 안대를 풀었고 이 세계까지 와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녀석이었다니. 게다가 수구루의 몸으로 말이야. 나 지금 꽤나 열이 받았어 라고 싸늘하게 말했죠. 그 순간 다키와 휴타로가 뛰어들어 사토루를 공격했는데 사토루는 손짓 한 번으로 다키유타로 남의 몸을 공중에서 분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키와 유타로의 몸이 폭발하면서 피가 사토루를 향해 화살처럼 쏟아졌고 사토루는 그것들을 멈춘 뒤 수구루를 향해 다시 날렸죠. 그러자 수구루는 손짓을 했고 거대한 오니 한 마리가 튀어나와 그 공격을 대신 맞게 되었습니다. 사토루는 정말로 수구루가 마치 살아 돌아온 것 같군 이라며 정색을 했고 더 이상 내 친구의 몸을 능욕하지 마라 라고 그를 노려보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몇 년 전 켄자쿠가 들어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게토 수구루. 게토 수구루는 주령들을 잡아먹고 자신의 힘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더욱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다른 세계로 가는 금지된 술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세계로 오게 되었죠. 이곳에도 쓸만한 주령들이 있다면 흡수해 힘을 더욱 키우려는 목적이었고 자신의 세계보다 100여 년 전의 과거의 일본이라는 것에 꽤나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계에서 주령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기에 그저 평범한 인간들만 살고 있는 세계인가? 라며 금세 흥미를 잃을 것만 같았죠. 그런 중 어떤 으슥한 골목에서 인간을 잡아먹고 있던 오니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오니는 인간을 다 먹은 뒤에 뭘 봐? 내 녀석도 잡아먹어줄까? 라며 수구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수구루는 엄청난 격투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오니를 여유롭게 가지고 놀게 되었고 보통 인간이라면 죽을 정도의 충격을 줬음에도 죽지 않고 재상한다는 것에 다시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의 수구루는 그 오니를 상대로 주령 조종술을 시전했는데 그 오니는 하나의 구슬이 되어 수구루의 손에 들어왔고 수구루는 이 녀석에게도 다행히 주령 조종술이 통하는구나 라고 한 뒤 그 구슬을 삼켰죠. 그 뒤 다시 뱉어낸 그 오니를 수구루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들이라면 꽤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구루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오니들을 흡수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그 이변을 눈치챈 무자는 오니를 사냥하고 다니는 수상한 녀석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러다가 수구루는 상현우 교코를 마주치게 되었고 교코는 내 녀석이 요즘 한참 나대고 있다는 그 녀석이냐며 아주 생긴 것부터 비열하게 생겼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수구루는 나는 이 몸은 미남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라며 여유를 부렸고 교코는 미남은 나같이 예술적인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칭호라며 반박을 했죠. 수구루는 시궁창에서 태어나는 주령처럼 생긴 녀석이 그런 말을 하니까 웃었다며 비꼬았고 교코는 그게 뭔지 몰라도 매우 모욕적인 발언인 것은 확실하다며 수구루를 향해 혈기술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수구루는 주력이 담긴 무기를 꺼낸 뒤 전부 다 베어버렸고 빠르게 뛰어가 교코를 향해 휘둘렀죠. 그러자 교코는 항아리로 숨은 뒤 수구루에게서 멀어졌고
미역의 속도로는 날 잡을 수 없다 라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 순간 스구루는 교코를 향해 손을 뻗었고 교코는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라며 전방을 주시했는데 그 순간 밑에서 커다란 주령이 튀어나와 그대로 교코를 삼켜버렸죠. 그 뒤 스구루는 그대로 교코를 하나의 구슬로 만들어버린 뒤 삼켰고 다시 교코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교코는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게토 스구루님,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라고 했고 스구루는 너의 눈에는 다른 오니들과 다르게 어떤 표식이 붙어있는데 그건 뭐냐고 물었죠. 그의 교코는 태초의 오니가 있으며 그에게 부여받은 것이라고 말했고 스구루는 그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스구루는 교코의 인도로 무한성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무자는 혼자서 무한성에 들어와 나를 아련하고 싶다는 미친 녀석이냐면서 우선 다른 상인 오이들을 불러 그를 상대하게 했죠. 그런데 스구루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주령들을 그대로 풀어놓았고 주령들과 상인 오이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스구루는 자신의 주령을 상대로도 꽤나 선전하고 있는 상인들을 보고선 확실히 저 녀석들은 쓸만하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상인사 마카자, 상인이 도우마, 상인을 코쿠시보는 자신있고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한참 주령들과 상인오이들이 싸우고 있자 부자는 도대체 저 괴물들은 뭐냐며 어떻게 인간이 저런 것들을 저렇게 소환할 수 있는 건지 당황했습니다. 스구루는 그때 주령에 의해 고전하고 있는 다키우타로 남매에게 다가가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고 먼저 규타로 쪽을 흡수하겠다며 손을 뻗어 구슬로 만들었는데 규타로가 스구루의 주력에 빨려들어갈 때 다키 역시 함께 빨려들어갔고 둘은 하나의 구슬이 되어버렸죠. 스구루는 이 녀석들은 원래 하나의 온이었던 건가? 두 명으로 나눠져 있는 능력은 꽤나 유용하겠다며 찌웃었습니다. 그 뒤 여러 개의 객체로 나누어져 있는 한 탱구를 보고선 하나하나씩 주령으로 집어삼키기 시작했는데 어쩐지 그들을 전부 흡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슬이 되지 않았죠. 그때 상현우 교코가 스구루님, 한탱구는 본체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녀석을 잡아보겠습니다. 효효효 하며 무한성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고 결국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탱구의 본체를 붙잡아 스구루의 앞에 왔습니다. 한탱구는 교코에게 이 건방진 녀석, 네가 무자님을 배신하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라며 분노를 했죠. 그때 스구루는 한탱구의 본체를 흡수해 구슬로 만들어버렸고 그의 교코는 크크 네 형은 스구루님의 강함을 모른다. 결국 대세는 받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교코를 발로 차 날려버린 아카자 교코는 그 공격에 나뒹굴었고 아카자씨 같은 팀끼리 이러지 맙시다 라고 했죠. 아카야는 배신자 자식 네 녀석은 조금 있다가 제대로 손을 봐주마 라고 한 뒤 곧바로 스구루에게 뛰어나갔고 그대로 스구루와 난투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야는 자신의 파괴자 공격을 여유롭게 받아치는 스구루의 격투 실력에 놀랐는데 스구루는 주력으로 몸을 강화시킨 뒤 아카자를 때리자 아카자는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죠. 스구루는 그 뒤 여러가지 강력한 파괴를 가진 주령들의 능력을 사용해 아카자를 압박했는데 파괴할 아침을 사용했지만 여러 방향에서 쏟아지는 주령들의 공격은 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카야는 이 자식 근접 전투에도 능한데 동시에 여러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건 인간을 초월한 존재 괴물이다 라고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죠. 스구루는 자신에게 공포감을 느낀 주령은 항복한 것으로 간주해 자연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기에 아카자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스구루에게 빨려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 도우마를 보고서 네 녀석은 왠지 모르게 나와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혹시 너 종교의 교주냐? 라고 물었죠. 도우마는 어떻게 알았냐며 나는 만세근학교라는 종교의 교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구루는 크크 나도 주술을 못쓰는 원숭이 자식들을 상대로 하는 반성교라는 곳의 교주거든 이라고 했죠. 도우마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종교를 믿느니 만세근학교를 믿으신 거 어때요? 라며 씩 웃었고 스구루는 사실 신 같은 건 없다는 걸 알잖아 라며 웃었습니다. 도우마는 역시 교주답게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군요 라며 얼음창을 소환해 스구루에게 날려댔죠. 스구루는 가뿐한 몸놀림으로 그 얼음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스구루 역시 주령교수를 시연해 도우마 주변으로 주령들의 공격을 쏟아냈습니다. 도우마의 주변에는 미세한 능력결정들이 둘러싸여 있었지만 주령들의 호흡은 인간과 달랐기에 도우마에게 가까이 가도 큰 타격이 없었죠. 도우마는 철부채를 휘둘러 자신에게 달려든 주령들을 박살냈지만 자신이 딛고 있는 땅에서도 튀어나오는 주령들의 공격에 결국 발목이 잡히고 말았고 그 순간 스구루는 날카로운 주구를 던져 도우마의 목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 뒤 수많은 주령들이 도우마를 덮치게 되었고 결국 도우마마저 스구루에게 삼켜지게 되었죠. 그 순간 고쿠시보가 달의 호흡으로 빠르게 다가와
스구루의 팔목을 베어버렸고 스구루는 오? 내 녀석은 확실히 다른 녀석들과 격이 다르구나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근엄하게 이제 팔을 잘라버렸으니 그 이상한 주술을 쓰지 못하겠지? 라고 했죠. 그러자 스구루는 반전 술칙을 사용해 베어진 팔을 다시 재생했고 너희들만 재생할 수 있는 건 아니란다 라고 웃었습니다. 원래의 스구루는 반전 술칙을 사용할 수 없지만 현재 스구루의 몸을 조종하고 있는 겐자쿠는 사용할 수 있었죠. 코쿠시보는 그렇다면 재생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베어버리면 그만 이라고 하며 다시 덤벼들었는데 스구루는 이번에는 코쿠시보의 검술에 대비해 단단한 주령들을 소환해 방어를 했고 스구루 역시 여러가지 무기를 꺼내 코쿠시보에게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내비친 세계로 그 공격들을 피하려고 하긴 했지만 스구루가 소환한 주령들은 수백 마리였기에 그들의 온갖 공격을 다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점차 몸의 공격을 맞게 되었죠. 또한 코쿠시보의 재생력을 무력화시키는 여러가지 맹독성 공격까지 활용했기에 점차 코쿠시보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코쿠시보까지 스구루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무자는 이쯤에서 주전을 하는 건 어떠냐고 내가 너에게 영원불멸한 오니의 삶을 줄 테니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어떠냐고 했죠. 그의 스구루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나는 1000년 이상을 살아온 몸 굳이 오니가 될 필요가 없다며 웃었고 너야말로 내 부하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그의 열이 받아 니까지 녀석이 감히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하며 촉수를 쏟아냈는데 스구루는 여러가지 주술이 담긴 무기를 사용해 근접전으로 파고 들어갔죠. 부자는 파워는 엄청나지만 싸움의 기술은 정교하지 못했고 그에 비해 스구루 같은 경우는 천재적이고 사기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투술도 꾸준히 연마했던 터라 근접전도 상당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부자는 이렇게는 안되겠다며 엄청난 에너지를 모았고 한 번에 스구루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스구루 역시 하급 주령들을 소모시켜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를 만들었죠. 그렇게 무장과 스구루의 에너지가 부딪히자 무장이 밀리게 되었고 그 힘이 무장을 집어삼켜 무장의 몸은 걸레짝이 되었습니다. 그 뒤 스구루는 무장의 몸을 흡수한 뒤 다시 꺼냈고 12개월의 오니들 모두 다시 꺼내게 되었죠. 스구루는 그렇게 오니들을 모두 점령하게 되었는데 이 오니 군단이 태양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면 굳이 주령들을 따로 모으지 않더라도 대규모의 군대를 만들 수 있고 이것들로 인간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스구루는 오니들을 시켜 태양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돌연변이 오니를 찾도록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나가겠고 그것은 이 세계에 있는 인류들을 공포로 몰아넣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을 흘러 고조 사토루까지 만나게 된 스구루 부자는 사토를 보며 너도 어느 정도 강한 것 같긴 하지만 스구루님의 강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고 스구루를 바라보며 그렇죠 스구루님 이라고 했습니다. 스구루는 크크 저 녀석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부자는 사토를 바라보며 거봐 들었지? 라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 스구루는 우리가 라고 조용히 말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어느새 스구루의 가장 충실한 부하가 되어버린 교코는 제가 저 녀석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며 사토르 앞에 나갔고 너의 그 푸른 눈가를 빼내어 장식품으로 만들어주마 라고 했죠. 사토르는 그럼 어디 해봐 라고 말했고 교코는 곧바로 수천 개의 마비 독심을 사토르에게 날리며 사토르가 자신에게 근접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토르는 교코의 예상대로 마비침을 피한 뒤 교코에게 접근했고 교코는 다른 항아리로 이동해 사토르를 농락하려고 했죠. 교코는 사토르가 그렇게 항아리의 이동을 신경쓰고 있을 때 자신의 혈기술인 수옥발을 시연해 가둬버리면 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코가 다른 항아리로 숨었는데 어째선지 분명 다른 항아리로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에 사토르가 있었고 자신이 다른 항아리로 간 것을 깜빡했나라는 생각에 다시 다른 항아리로 이동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눈앞에는 사토르가 있었고 그대로 사토르는 교코의 머리를 잡고 몸을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교코가 이동을 했을 때 사토르는 자신을 그 항아리 쪽으로 끌어당겨 순식간에 도착했기에 교코의 뇌는 사토르가 결국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였죠. 그때 한탱구의 4명의 분신들이 각자의 능력을 사용해 사토르에게 덤벼들었는데 사토르는 순식간에 채술로 그들을 전부 다 날려버렸고 여유롭게 스구루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탱구는 분신들을 하나로 합체시켜 조아쿠텐으로 만들었고 조아쿠텐은 거대한 몽룡을 만들어 사토르가 있는 쪽에 버거섰죠. 숨어있던 한탱구는 이 정도 공격이면 저 녀석이 뼈도 못 추리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슥 사토르가 한탱구의 옆에 다가왔고 여기서 뭐해? 라고 물었습니다. 한탱구는 안 보이는 곳에 꽁꽁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안 거지? 라며 당황했죠. 사토루는 아까 그 녀석들을 조종하려면 네 역의 주력이 필요한 거지? 내 눈에는 그 방향이 전부 보이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탱구는 이 자식도 괴물이냐? 라며 도망해 가려고 했는데 사토루는 가차없이 한탱구의 본체의 몸을 먼지처럼 소멸시켜버렸죠. 그 뒤 다시 부장과 12개월이 있는 쪽으로 순식간에 왔고 상현사 다음은 상현사 마카야 너인가? 라며 씩 웃었습니다. 아카야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도마에게 먼저 가라 라고 손짓을 했고 도마는 싸움이라면 환장한 당신이 양보를 할 때도 있냐면서 어리둥절했죠. 아카야는 속으로 당해보면 내 마음을 알겠지 라고 생각했고 도마는 여유롭게 사토루의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토루 역시 저벅저벅 도마에게 걸어왔고 도마는 멍청한 녀석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내기 열정을 들이마시고 패가 얼어붙게 될 거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사토루는 주력이 담긴 주먹으로 도마의 복부를 강하게 꽂았고 도마는 엄청난 데미지에 피를 토했는데 그 뒤로도 사토루의 일방적인 폭행은 지속이 되었습니다. 도마는 어째서 이 녀석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사토루의 코와 입 바로 앞에 냉기열정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멈춰 있었죠. 도마는 저 말은 산소만 들이마시고 공중에 떠다니는 얼음 혈정들은 마시지 않는다는 거야? 저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야? 라며 놀랐습니다. 사토루는 항상 원자 단위의 주력을 컨트롤하고 있었기에 공기 중 산소만 따로 들이마시는 정도의 컨트롤은 식은 죽 먹기였죠. 도마는 그의 자신의 최대열 기술 무빙 수련부 살시연에 사토루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사토루는 손가락을 하나 들더니 반연술씨 아카를 시연했고 전방에 있는 모든 것을 밀어내는 투사체인 아카는 그대로 거대한 얼음보살과 함께 도마를 날려버려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겠습니다. 아카야는 어우 역시 나를 상대했을 때는 원래의 힘을 다 쓰지 않았던 거였구나 라며 안도했고 무잔이 아카자에게 뭐하느냐며 어서 저 녀석을 공격하라고 소리치자 아카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저 녀석은 못 이겨요 무리한 명령 좀 그만하세요 라고 일침을 가했죠. 무자는 그의 자신의 저주를 발동해 아카자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아카야는 그 고통을 참으며 저 녀석에 맞는 것보다 훨씬 낫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을 시연했고 자신은 저번의 최강자인 스구루의 팔목까지 베어버렸던 검사 저 녀석에게도 내 달의 호흡이 먹힐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며 빠르게 뛰어나가 사토루의 팔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죠. 그런데 사토루의 팔목 앞에서 코쿠시보의 칼을 멈춰버렸고 코쿠시보는 아무리 힘을 줘도 그의 팔을 벨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코쿠시보가 당황하자 사토루는 그를 바라보며 더 열심히 휘둘러봐 눈깔괴물 이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열이 받아 다시 집중해 달의 호흡을 시연한 뒤 뛰어들었죠. 그런데 코쿠시보의 내비친 세계에는 사토루의 몸에 어떤 막이 형성되어 있다는 게 보였고 저걸 베어버리면 되는구나 라며 날카롭게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사토루의 앞에서 칼을 멈춰버리고 말았고 사토루는 물리법칙을 거부하는 걸 물리력을 뵐 순 없지 않을까? 라고 하며 그 칼을 튕겨내버렸고 그 힘은 코쿠시보의 칼을 부러뜨리고 말았죠. 코쿠시보는 내 칼은 내 몸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며 기괴한 모양의 칼을 다시 끄집어냈는데 사토루는 그런 네 몸을 부숴버리면 된 거네? 라며 술식반전 아카를 시연한 뒤 그대로 코쿠시보의 칼과 함께 몸을 날려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분명 나는 다른 상여들과 격이 다른 강함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어찌 이렇게 쉽게 당할 수 있는 거지? 라며 허망함을 느꼈고 사토루는 그 말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이? 나는 너도 그냥 똑같이 약해 빠진 온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라고 했죠. 무자는 그 모습을 보고선 당황했고 스구루에게 저 녀석은 도대체 뭐하는 녀석이냐며 물었는데 그 순간 사토루가 무잔의 옆에 슥 다가왔고 네가 무잔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의 무잔은 촉수를 뻗어 사토루를 마구마구 공격을 했지만 사토루는 그 공격을 전부 비껴나가게 만들었고 빠르게 뛰어가 강력한 채술로 무잔을 좁히기 시작했죠. 무자는 근접전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일방적인 구타를 당하자 이젠 자신도 근접전에 대한 재술 좀 배우고 싸움의 기술도 더 다양하게 익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남자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가능했기에 무자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모으게 되었는데 예전 스구루가 자신을 상대할 때 썼던 것을 보고 배웠던 기술 근처에 있는 모든 오니들의 힘과 자신의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건 엄청난 피해 에너지 덩어리가 되었죠. 무자는 자신에게도 이런 힘이 있는 거냐며 더욱 도취하기 시작했고 아카자를 비롯한 모든 오니들의 힘을 뽑아내자 그것은 마치 엄청난 크기의 귀기를 뽑아내는 피해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게할트슈들은 저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은 뭐냐며 저런 게 터지게 되면 아무리 사토루라고 해도 살아남을 수 없다며 모두 여기서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토루는 씩 웃으며 살짝 난폭한 짓 좀 해볼까?
라고 한 뒤 순전수식 아오와 반전수식 아카를 지원했죠. 그리고는 그 두 개를 중도시켰고 가상의 질량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며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토루는 허식 무라사키라고 말한 뒤 그대로 무잔에게 그것을 쏘았고 무잔 역시 자신이 만들어낸 피해 에너지를 사토루를 향해 던졌죠. 그렇게 그 엄청난 에너지가 서로 충돌하게 되었는데 무라사키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소멸되기 시작했고 그것은 무잔이 던진 에너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무잔은 무라사키의 압도적인 힘에 먼지가 되어 사라졌고 그 궤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본 스구루는 오싹해졌고 역시 고조 사토루는 최강인가? 이곳에는 옥문강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설령 옥문강을 가지고 왔더라도 특수한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저 녀석을 봉인할 수조차 없다 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사토루가 스구루의 앞에 다가왔고 자 이제 미역이 어떻게 스구루의 몸을 조정하는지에 대해 알려줘야겠는데? 라고 했죠. 스구루 속에 있던 켄자쿠는 스구루의 기호를 통해 사토루의 강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게토 스구루의 수식만으로 상대했을 때의 상황이었고 켄자쿠의 힘까지 더해서 싸운다면 분명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사토루라고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은 알 수 없을 터 술식 중 최강인 영역전개를 시연해 방심하고 있는 사토루를 제압한다면 답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죠. 게토 스구루는 영역전개를 사용할 수 없었기에 우선 스구루의 주령 저술로만 사토루를 공격한다면 사토루는 영역전개를 전혀 예상치 못할 것이고 그 순간 영역전개를 해 영역 안으로 넣는 순간 아무리 고조 사토루라고 해도 당해낼 여력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스구루의 주령 저술을 시연해 가지고 있는 모든 주령들을 소환해냈고 사토루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사토루는 그에 다시 한번 무라사키를 시연해 자신 쪽으로 오는 스구루의 주령들을 모두 소멸시켜버렸고 나 지금 꽤나 열이 받은 상태라고 했지? 라고 했습니다. 스구루는 저 무식한 녀석 그 많은 주령들을 한 번에 날려버리다니 하지만 상관없다. 영역전개 안으로만 들어오게 할 수 있다면 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사토루는 스구루의 앞으로 다가왔죠. 스구루는 순간 채술로 대응을 해보려겠지만 사토루에게 채술은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역전개를 시전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손을 모았는데 그 순간 스구루는 자신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토루는 미역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러 간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지금까지 스구루가 할 만한 행동을 계속해서 따라했지만 처음으로 그 녀석과 다른 행동을 하려고 했구나. 그건 아마 영역전개를 하려고 했겠지. 스구루의 몸을 이 정도까지 지배할 녀석에게는 나는 절대 방심하지 않아 라고 했죠. 스구루는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았고 마치 자신은 우주의 한가운데 홀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토루는 이건 나의 영역, 우량공차 아니거든.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 정작 모든 게 주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갈 뿐이라니 라고 했죠. 사토루의 영역전개 우량공차는 상대방을 무한의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 정신활동을 무한히 반복하게 바꿔버린 기술. 이 영역에는 단순히 무언가를 제약한다라는 것조차 무한하게 반복되며 보고 느끼는 주변의 모든 정보가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뇌는 그 엄청난 정보량에 사고가 정지되어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토루는 네가 아까 보였던 그 뇌, 너의 뇌는 이제부터 무한의 시간을 견디게 되는 고통을 맛보게 될 거다. 내 친구의 몸을 능욕했으니 그 정도의 벌은 받아야겠지? 라고 했죠. 그렇게 사토루는 스구루를 가볍게 제압을 해버렸고 모든 싸움이 끝나게 되자 디알테슈들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정말 혼자서 모든 적들을 섬멸시켜버린 것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그야말로 언제라도 모든 인류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내 그 위대함에 경애를 넘어 공포까지 느끼게 되었죠. 그의 사토루는 안대로 다시 눈을 가린 뒤 주들에게 다가왔고 짜잔 어때 나 엄청 강하지? 무장이라는 녀석도 없애고 무장이 이렇게 날뛰게 했던 녀석도 없애버렸으니 내가 할 일은 끝난 것 같군 이라며 긍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행히 이 남자가 인류를 말살할 아기 같은 거 없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제서야 무장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사토루는 그 뒤 자신의 세계와 이어져 있던 틈을 만든 술식을 파괴하며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토루는 그 일을 학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야학장은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무슨 꿈을 꾼 거 아니냐며 자신은 이 세계로 가라는 명령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이 세계로 가는 방법 같은 게 어디 있냐고 했죠. 사토루는 야가학장이 농담을 좋아하시는지 몰랐다며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사토루가 자각하지 못했지만 그곳은 원래 사토루가 있던 세계와 같지만 미묘하게 달랐던 것. 다른 다중우주의 세계로 들어와 버린 탓에 이곳에 있던 사토루는 이 세계를 갔다 온 사토루와 대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계에선 여전히 게토 수구루의 몸을 강탈한 겐자쿠가 있었고 그 겐자쿠는 여러 특급 주령들을 모은 뒤 이번에 시부야에서 고조 사토루를 봉인해야 한다는 말을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고조 사토루의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준 시나리오가 완결이 되었는데 이 세계로 여행을 온 설정이며 이 시나리오의 빌런을 게토 수구루로 잡았다 보니 사토루가 원래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면 주술회전의 원작이 틀어져 버리기에 원래의 주술회전과도 이어질 수 있도록 설정을 부여해 여운을 남겨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